네, MLCC 호황입니다. 오늘 반도체는 쉬어갔지만 또 네. MLCC 관련주들은 강하더라고요. 삼성전기 아닐까 싶은데 확인해 보시죠. 네,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 좋은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맞아요. 전문가님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삼성전기 이 종목은 제가 방송에서 공략을 했던 종목이기도 한데 사실상 6월 달에 지금 신고가 240만 원을 돌파를 하고 계속 빠지는 흐름을 보였어요. 근데 MLCC 업황은 상당히 좋다라는 거 우리 투자자분들이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오늘 그래도 지금 보합권으로 보이고 있는데 지금 뭐 삼성전기의 이슈로 보면 지금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와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가장 큰 이슈로 묶이는 종목 중 하나고 아무래도 지금 현재 MLCC 공급사가 많지가 않아요. 삼성전기와 또 무라타 정도 지금 제한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더 장기 공급 계약 소식이 잇따라 나오는 것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계속해서 AI가 확산이 되면서 MLCC 수요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공급난이 지속이 되고 있고 또 D램과 또 메모리 쪽에서 쇼티지 현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지금 MLCC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쇼티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 안에서 지금 고용량 MLCC 같은 경우에는 납기가 한 7개월 정도 밀려있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런 공급 부족 이슈에 따라서 당연히 실적 개선도 당연히 더 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 구간이고 특히 지금 글로벌 빅3 안에서 1위가 지금 무라타 제작소고 2위가 또 삼성전기 그리고 3위가 일본의 태양유전인데 이 세 기업 모두가 지금 가격 인상을 예고를 하고 이미 인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 이처럼 가격 인상을 계속하다 보면 실적 또한 당연히 늘어날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저는 MLCC 관련주 상당히 우리 투자자분들이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또 글로벌 공급 부족에 맞춰서 삼성전기는 계속해서 투자 확대를 늘리고 있고 올해뿐만이 아니라 내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지금 저는 이 MLCC 호황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지금 차트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 보면 차트상으로 보면 조정을 마치고 조정을 끝마친 구간이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고점 대비 6월 19일 고점 대비 한 50% 넘게 지금 현재 빠진 상황입니다. 근데 지난장에서 거의 상한가 가까이 나오면서 바닥을 저는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다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물론 지금 시장이 상당히 변동성이 심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라인은 저는 깨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서 추세가 어느 정도 더 강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보이고 1차적으로 지금 114만 5천 원인데 저는 1차적으로 바닥을 지금 다졌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60만 원까지는 1차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같은 MLCC 관련주로 LS 일렉트릭도 차트가 상당히 비슷해요. 그래서 지금 LS 일렉트릭도 낙폭 과대 구간에서 강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LS 일렉트릭도 매수의 기회로 봐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둘 중에 한 종목 최선 호주로 꼽으라고 하면 저는 삼성전기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지금 내 포트에 담아도 사실 나쁘지 않은 자리이기 때문에 삼성전기도 한번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기 역시 긍정적인 전망 주셨습니다. 이미 한 차례 박지원 전문가님이 공략주로 가져와 주시면서 수익률을 냈던 종목인데요. 추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 같이 접근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하단 통해서 무료 정보방 입장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다음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K 실트론입니다. 오늘 아마 두산이랑 소식이 또 나왔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두산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죠. 네, 두산입니다. 이 이슈 어떻게 보실까요? 네, 두산이 이제 SK 실트론을 인수를 하겠다라고 사실 뭐 작년에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긴 했는데 작년이 아니라 올 초죠.
네, 그래서 오늘은 지금 지난주에 두산이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당연히 뭐 중요한 공시를 다시 한번 냈습니다. SK 실트론 웨이퍼 사업을 하는 회사를 70% 인수를 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뭐 작년 말인가 올 초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시장에서는 이제 지금 SK 실트론의 기업 가치의 인수 가격이 조금 너무 비싸지 않을까, 비싸게 인수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우려감이 시장에 있으면서 두산이 그때 뭐 주가가 지금 상당히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번에 합리적인 수준으로 인수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좀 부각이 된 것 같습니다. 이 SK 실트론을 보면 실리콘 웨이퍼 중심에서 상당히 지금 높은 수익률을 계속해서 내고 있는 업체이고요. 다만 이제 SiC 웨이퍼 사업은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적자였는데 이번 사업 청산을 통해서 이제 적자 사업을 정리를 하고 어느 정도 수익성을 회복하고 본업 가치가 이제는 조금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면서 이번 이슈는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이슈다라고 보이고요. 결론은 이제 이번 소식은 두산 기업의 CCL 사업과 또 웨이퍼 사업이 함께 결합이 되면서 AI 밸류 체인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단계에 진입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 종목은 사실 중장기로 들고 가도 저는 상당히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SK 실트론이 반도체 슈퍼사이클 수혜가 본격적으로 확대가 되고 또 국내 유일 반도체 웨이퍼 업체라는 이 전략적 가치가 부각이 되면 아무래도 이 두산의 시가총액에 반영이 되는 SK 실트론의 가치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면서 이 두산은 우리가 상당히 눈여겨봐도 좋은 종목이다라고 정리를 해드리고 싶고 한번 차트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두산 보면 얼마 전에 86만 원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바닥을 어느 정도 다진 모습을 보이고 지금 지난주 금요일 날 상한가를 터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추세 전환이 됐습니다. 오늘도 지금 그래도 장기 이동평균선 위에 안착을 하면서 추세 전환이 됐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1차적으로 지금 156만 원까지는 저는 단기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또 수급이 함께 동반이 되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두산도 한번 이제 반도체주로 함께 묶이면서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봐도 되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산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좀 더 자세한 전략들 챙겨보고 싶다 하신다면 박지연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단 통해서 무료 정보방 입장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죠. 저희 이어서 다음 종목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라이릴리가 힌트인데요. 오늘 아마 펩트론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상한가 안착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같이 한번 정답 확인해 보시죠. 네, 펩트론입니다. 바이오, 오늘 그래도 분위기가 괜찮았잖아요. 맞아요. 특히나 펩트론,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펩트론 지금 상한가 거의 부근까지 간 상황이고 오늘 지금 비만 치료제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거의 상한가까지 간 것 같은데 이 기업은 이제 장기 지속형 약물을 전달하는 플랫폼으로 뭐 비만과 당뇨 등 GLP-1 계열의 치료제를 이제 나올 때마다 함께 부각이 되는 종목 중 하나인데 지금 글로벌 제약사 뭐 일라이릴리와 기술 이전 공동 개발 소식에 얼마 전에 급등을 했다가 또 그런 이슈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확 빠지는 흐름을 보였는데 지금 일라이릴리가 또 미국 시간으로 8월 5일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더 오늘 다시 한번 부각이 되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일라이릴리가 지금 개발 중인 월 1회 비만약이 사실상 거의 완성 단계에 지금 접어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공급망이 펩트론이 되지 않을까라고 시장에 지금 어느 정도 부각이 된 느낌인데 그래서 오늘 상한가를 한 번 더 터치를 하지 않았나 싶고 지금 이 치료제를 보면 SK 팜테코에서 원료를 생산을 해서 빠르면 지금 연말부터 공장을 가동을 해서 수십 톤 규모의 제약을 확대할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수십 톤 규모의 공급망이 일라이릴리와 지금 접점이 있는 펩트론과 하지 않을까라고
후보로 지금 부각이 되면서 또 이번 주에 또 일라일리가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할 때 이 점도 함께 말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그동안 뭐 제약바이오의 흐름을 보면 상당히 뭐 업황을 얘기하기도 전에 너무 끝없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도 지금 최근 들어서 코스닥이 어느 정도 선전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약바이오가 힘을 내주고 있는데, 오늘 보면 제약바이오 흐름을 보면 뭐 펩트론이 거의 견인을 했다 싶고요. 뭐 로보티즈 그리고 로봇 관련주들이 오늘 선전을 하면서 코스닥 시장이 그래도 올랐는데, 제약바이오 보면 뭐 한미약품 그리고 펩트론 이런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상당히 오를 때는 빠르게 오르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 시간 8월 5일 날 일라이릴리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 비만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펩트론 다시 한번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한번 펩트론 차트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상당히 지금 올해 내내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6월부터는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는 조금 올라가는 추세에 서지 않았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상한가까지 가면서 어느 정도 이제 매물도 함께, 외국인의 수금도 함께 동반이 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사실 지금 일라이릴리와 함께 뭐 앞으로 이 비만약이 같이 협업을 할 것이다 라고 소식이 나오기 전까지는 우리 신규 진입은 조금 지양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상한가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조금 축소를 하면서 어느 정도 제약바이오의 비중은 너무 많이 내 포트에 실는 것보다는 뭐 로봇이나 전력 이쪽으로 이제는 조금 싣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섹터로 보자면 제약바이오보다는 로봇이나 전력 쪽으로 좀 더 집중해 보자라는 이야기 주셨고요. 펩트론의 경우에는 지금 자리에서 비중 축소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더 자세한 전략들 받아가 보고 싶다 하신다면 하단 통해서 박지연 전문가님과 함께 보시죠. 저희 오늘의 마지막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힌트는 삼성 로봇인데요. 시청자분들이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야기해 주셔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로봇주들이 최근에 참 분위기가 좋아요.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계속해서 좀 지켜봐도 될까요? 네, 아무래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또 자회사가 삼성이기 때문에 그냥 믿고 갈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가 로봇 산업에 전반적으로 확대를 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밝힌 바 있고, 그리고 또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분을 확보하게 되면서 앞으로 삼성전자와 함께 협업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까지 밝힌 상황입니다. 이에 지금 국내 로봇주들 오늘도 상당히 시세가 좋고, 보면 뭐 로보티즈 오늘 12% 급등했고, 나우로보틱스도 거의 상한가 부근까지 올라간 흐름 보이고 있고, 원익홀딩스 로봇주들이 시세를 낼 때 상당히 빠르게 오르는 섹터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하반기에는 로봇 관련주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포트 안에 한 종목 정도는 넣어두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로봇 관련주로 다시 돌아와서 보면 이번에 미국의 소프트뱅크 잔여 지분을 가지고 오게 되면서 이 부분이 다시 한번 저는 이슈가 부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을 하게 된다면 다시 한번 로봇주에 전반적으로 이제 훈풍이 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올 8월 후반에 지금 인베스터 데이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또한 다시 한번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로봇 관련주들이 또다시 한번 시세를 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전자의 자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빠르게 지속적으로 매출이 저는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들고, 1분기 매출도 지금 전년 대비 110%나 증가를 하면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흑자 전환을 하고 있는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뭐 LG그룹 로보티즈도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스타 상당히 많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레인보우 로보티즈가 조금 더 우리가 가지고 가기에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한번 차트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5월 이후에 지금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서 이 로봇 관련주들이 상당히 좀 소외된 섹터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1차적으로 저는 오늘 지금 시가가 44만 6천 원인데 그래도 이제는 바닥을 다지고 충분히 저는 70만 원 라인까지는 단기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매물도 한번 동반이 됐기 때문에 이제 로봇주들 반도체 관련주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에서는 로봇주가 다시 한번 자리매김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달 말에 인베스터 데이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로봇주가 부각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로봇주 안에서도 뭐 로봇 부품주 SPG도 있고 현대모비스 같은 이 부품주들도 한번 눈여겨보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보면 좋겠습니다. 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전략 챙겨주셨고요. 부품단까지도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